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여기 입식 타격 선수 출신으로 MMA에서 가장 성공한 전설 2명이 있습니다. 우선 K1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 출신, MMA에서 가장 무거운 주먹과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태어나보니 공수겸장 마원득 씨, 그리고 K1 콩라인 출신으로 어네스트 우스트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MMA에서 가장 묵직하지만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남자 크로캅. 각각 세계 최정상급의 강력함을 자랑하며 너무나도 강력하고 특출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헤비급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들의 경기, 나아가 헤비급 최고의 하드펀처와 최고의 키커가 입식과 종합경기를 각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2002년 3월 3일 각각 우승권에 근접한 절호의 기량을 찍던 시점이자 종합으로 넘어가기 직전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식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언제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서로 가지고 있기에 신중하게 탐색전을 펼칩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크로캅이 평소 뒷손 뒷발 스트레이트 게임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뒷손 방향의 압박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모한 특대 시한 폭탄을 경계하며 평범한 사우스포 운영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마원득 씨도 마찬가지로 크로캅의 날카로운 카운터를 경계하며 긴장감 넘치는 탐색전이 지속됩니다. 이때 크로캅이 뒷손 스트레이트로 시동을 걸며 마원득을 상대로 하이킥까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실험합니다. 하지만 허리 위, 상체만 한정했을 시 맷집도 1티어, 수비도 1티어인 마원득 씨, 크로캅의 칼날 같은 타격들을 모두 벗겨내는 미친 움직임을 선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여담으로 크로캅의 하이킥에 꿈쩍도 안 하며 오히려 반대다리를 밀어 넘어뜨리는 미친 감각을 보여주는 마원득. 아무튼 크로캅은 자신의 가장 빠르고 강력한 최대 무기가 자신보다 작지만 앞뒤로는 더 무거워 보이는 마원득 씨가 피해낸 것이 인상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뒷손 스트레이트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상체 한정 수비 1티어 마원득, 뒷손 스트레이트를 예상한 듯 가볍게 피해내며 곧바로 뒷손 카운터 맞불을 놔버립니다. 그 와중에 중심을 잡으며 추가타를 흘려내는 크로캅, K1 월드 그랑프리 우승자와 준우승자 출신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방입니다. 아무튼 크로캅은 로우킥을 서서히 섞어주기 시작하는데 단단하고 무거운데 빠르기까지 한 마원득의 괴랄한 상체를 직접 공략하기보단 원거리에서 마원득의 앞쪽 다리를 서서히 적셔주며 마원득의 전진 압박을 잠식시키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크로캅이 주무기들과 기존 운영을 바꿀 만큼 규격의 수비력과 파괴력을 상당히 경계당하는 마원득. 그런 마원득 씨도 크로캅의 절묘한 타격거리를 뚫지 못하며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가진 스트라이커들의 놀라운 방어력까지 볼 수 있던 1라운드였습니다. 2라운드 철갑을 두른 듯 소나무 같은 마원득의 단단함에 정수리도 단단한지 실험해보는 크로캅, 또 서서히 템포를 올려보는 크로캅. 2라운드만 되면 반응 속도와 움직임이 느려지는 기존 마원득의 문제점, 약한 체력을 노린 것인지 서서히 템포를 올린 타격이 마원득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다 할 정타는 없었기에 마원득 씨는 다시 주도권을 찾기 위해 서서히 크로캅을 코너로 압박합니다. 이때 크로캅이 반박자 빠른 뒷손으로 그림같이 마원득의 템포를 끄는과 동시에 포지셔널 스윕, 오히려 마원득을 코너에서 잡아놓고 때리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윽고 마원득을 상대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크로캅은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타격거리를 지배하며 마원득을 압도하는 라운드를 보여줍니다. 3라운드, 애매한 1라운드와 확실하게 따인 2라운드를 만회하기 위해 몸이 다른 마원득 씨와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여유 있는 크로캅. 어떻게든 발을 붙여놓고 타격을 섞고 싶은 마원득은 계속해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반사신경과 사이드 스텝이 워낙 좋은 크로캅, 마원득의 거리를 가볍게 흔들며 원거리에서 악마 같은 킥들로 마원득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마원득은 자신의 압박을 사이드로 깨버리는 크로캅의 움직임을 벌어잠그며 어떻게든 거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마원득이 압박 후 묵직한 바디 스트레이트를 크로캅에게 시전하자 크로캅이 푸스트한테 신나게 공략당한 예전 노스텔지어가 몰려왔는지 대놓고 풀파워 타격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깨지지 않는 마원득의 철옹성. 하지만 이를 악문 크로캅의 하이킥이라면 강철 같은 마원득의 두개골이 드디어 흔들리며 격침을 당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심판에게 경기 재개 의사를 미소로 보여주는 마원득. 오후. 그렇게 4라운드, 마원득은 놀랍게도 다운전과 후의 차이가 없을 만큼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크로캅을 상대로 템포를 올리며 압박을 시작합니다. 물론 라운드를 지배하기엔 역부족.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 열심히 두드린 크로캅이 지치기 시작하며 서로 체력의 가치가 떨어지자 변치 않는 가치의 강력한 내구도를 가진 마원득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빠른 발을 지닌 크로캅의 전략적인 아웃파이팅에 고전하며 판정으로 돌입. 최고의 하드펀처의 최고로 기여운 인정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크로캅이 승리를 따냅니다.
그렇게 이 둘은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각각 본격적으로 종합무대로 이적하게 되는데 3년 뒤 2005년 12월 31일 프라이드에서 종합룰로 다시 만난 두 전설. 종합에서 만난 두 선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입식 1차전에서 킥게임에서 압도당했던 부분을 인식한 듯 오히려 적극적으로 킥게임을 섞는 마운드. 물론 이를 용납하지 않는 킥장인 크로캅. 이미 1차전에서 서로를 맛본 두 선수이기에 별다른 탐색전 없이 강력한 타격 공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입식과 종합의 룰의 차이로 두 선수의 여러가지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펀치의 가치. 입식에선 커다란 복싱 글러브를 사용, 종합에선 그래플링을 위해 그립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손가락이 열려있는 오픈 핑거 글러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글러브의 차이는 충격량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차이지만 문제는 바로 수비에 있습니다. 같은 범위를 커버해도 패드 면적의 차이, 즉 글러브 전체 면적이 작아지기에 수비에서의 빈틈은 커지고, 또 당연히 들어오는 타격의 면적도 작아지기에 마운드의 묵직한 철퇴는 더욱더 막기 어려워진 것. 물론 크로캅의 하이킥도 이에 따른 가치가 올라갔지만 펀치와 킥의 빈도, 가성비의 차이로 하드 펀처인 마운드의 펀치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무게의 가치. 격투기에서 무게의 가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래플링이 없는 입식의 룰에선 이 무게의 가치를 속도로 바꿔 오히려 미스매치로 역이용하는 사례를 드물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치 상황에서 멈춰주지 않는 종합에서, 누워도 계속해서 서로를 공략하는 종합에선 이 무게의 가치는 입식에서의 무거움과는 조금은 다른 어려움을 선사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클린치 압박을 시도하며 크로캅의 체력을 앗아가는 마운드. 종합에서 더 무거운 마운드의 가치는 이로써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체력의 가치. 3분마다 휴식을 갖고 5라운드를 뛰었던 입식 1차전과는 달리 당시 두 사람이 했던 종합 경기는 3라운드지만 라운드 자체가 훨씬 긴 호흡의 경기로 두 선수가 회복할 시간 없이 긴 시간 경기를 지속한다면, 크로캅은 기약 없이 더 무거운 상대와 클린치를 해야 하기에 더 빠르게 체력이 빨리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같은 체력 수준이 되어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 가치, 강철 같은 내구도를 가진 마운드, 거기에 높아진 무게의 이점으로 더 막기 어려워진 철퇴까지 휘두른다면, 그리하여 1차전 입식 경기와는 달리 1라운드부터 크로캅은 마운드의 전진 압박에 효과적으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2라운드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적극적으로 클린치 압박을 이용하며 효과적으로 크로캅을 압박하는 마크헌트. 이에 크로캅은 체력의 문제를 여실히 보이며 크게 고전합니다. 여담으로 또다시 정수리는 튼튼한가 정말 궁금한지 확인하는 크로캅. 아무튼 마지막 라운드 1차전과 달리 모든 라운드를 뺏긴 크로캅이 오히려 조급하게 템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찰나의 순간 만화 같은 하이킥이 적중. 근데 그보다 더 만화 같은 마운드의 두개골이 이를 씹어내며 크로캅이 짜낸 마지막 불씨를 꺼트립니다. 남은 힘을 다한 러쉬가 실패한 크로캅은 마운드를 상대로 아웃파이팅이 아닌 도망을 가기 시작. 마운드는 이를 끈질기게 쫓아가는 경기 양상으로 종료가 될 뻔하였으나, 마지막 마운드의 기스 플라잉 니킥 이후 어설프게 크로캅을 넘기려 하자 크로캅에게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이드 포지션을 내어주는 마운드. 지금의 마크헌트와 달리 당시엔 정말 그래플링에 대한 숙련도가 한없이 바닥에 가까웠지만 훈련량도 한없이 바닥에 가까웠다고 하던 반쪽 마운드는 사이드 마운트에서 스스로 풀 마운트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이며 자폭을 시도합니다. 이에 크로캅이 풀 마운트에서 파운딩을 하려는 그때 컷신같이 경기가 종료됩니다. 추후 관계자 인터뷰에서 크로캅이 고열에 시달리며 풀컨디션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기에 풀컨디션으로 두 선수가 만났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튼 마운드의 복수는 성공. 크로캅은 17승 2무 3패를 달리며 헤비급 1인자로 향한 여정이 효도르에게 꺾인 이후 뜬금없이 마운드에게도 꺾이며 MMA에서도 콩라인을 가는, 남자에서라도 우승해서 다행이지. 아무튼 오늘은 두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들의 입식 경기와 종합 경기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변명 하나만 하자면, 이게 예상치 못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냐고 조금 늦었습니다. 업로드를 기다리게 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9월에 더 이상 제가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남은 9월 미친듯이 그만 알아봅시다.